이용구 사건입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국수본이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했죠.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보고받았다라고 하고 알고 봤더니 3번 보고가 이루어졌던 사실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도 보고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본부장이 서초소와 경찰청 실무자 간 보고를 이루어진 걸로 안다. 정식 보고나 수사라인 보고가 없었다라고 경찰청, 본청에 보고되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 상부기관 보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둘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형사 출신의 박성일 변호사님. 이게 형사 출신이라고 혹시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경찰의 말도 거짓말이고 상부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결과적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청은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고 싶어도 아니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이 사건은 애초에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됐죠. 112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 출동한 파출소 경찰들은 초동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경찰서에 인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파출소 경찰들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이 밤 사이에 여러 신고 사건이 접수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주요 사건은 파출소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찰서 생활안전계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보고를 합니다. 서면 형태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요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역시 서면 형태로 경찰청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까지 서면 형태의 공문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서면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보고도 여러 차례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굳이 서면에 남기지 않고 구두보고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비밀스러운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남기긴 뭐한데 반드시 보고해야 될 때는 이런 일이 저래서 저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생활안전계를 통해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간 구두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드러난 정황이죠. 또 다른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 직원들이 초동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게 되면 경찰서 형사팀이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간 수사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수사관 외에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초소 형사팀장을 소환했다고 검찰이요? 검찰이 소환했다는 것인데 이 소환했다는 의미는 일단 수사 실무자 그 바로 윗 라인으로서 보고 라인에 대한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더 큰 의미는 경찰서의 담당자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적어도 경찰서 팀장과 상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사건을 반의사 불벌죄인 일반 폭행죄로 다루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내사 종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외압이 이루어졌다면 외압은 경찰서 담당자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서 팀장에게 이루어집니다. 팀장에게 혹시 외압이 이루어진 여러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 그 윗선을 수사하기 위해 팀장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팀장 수사에 이어서 그 보고 라인, 통화 기록 등을 통한 인지 시점, 또 다른 외압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